1번님 카드 뽑아볼게요. 우선 직장이랑 관련된 분을 생각하신 것 같고요. 1번님보다 윗사람인 것 같아요. 대표님이 될 수도 있고 상사가 될 수도 있고요. 선배라든지 하여튼 1번님보다 포지션이 조금 높은 사람. 근데 직장이 아니신 분들은 부모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빠라든지 엄마라든지. 어쨌든 그 윗사람 때문에 자꾸 기분이 나빠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대방 분한테 왜 자꾸 1번님의 기분을 나쁘게 하세요? 물어봤을 때 나타난 카드들은 그분 입장에서는 신경 써주는 거라고 하거든요. 지금 컵 6번 카드도 그렇게 기분 나쁜 카드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 입장에선 나름의 호의라든지 관심을 주고 있는 건데 우리 1번님 입장에서는 내가 다 알아서 할 문제인데 왜 저렇게 참견이지? 지가 뭔데? 나는 이미 잘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차라리 상대방이 엄마다, 아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강가에 내놓은 애처럼 부모님께서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우리 1번님한테 나타난 색감들이 그렇게 사교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일은 똑부러지게 잘 하더라도 연애를 열심히 한다든지 인맥 활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그런 느낌이 아니라 부모님이 보기에는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느낌. 1번님께서 명예만, 승진만, 그런 것들만 너무 집중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이 좀 많이 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검의 여왕 카드도 나타나 있죠. 부모님께서도 아시는 거죠. 나의 이런 깊은 속뜻도 몰라주고 저것이 또 귀등으로 듣는구나 하면서 너도 너 같은 거 똑같은 거 나와서 키워봐라 하시는 심정이고요. 그래서 상대가 부모님이시라면 더더욱 우리 1번님을 진짜 기분 나쁘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1번님이 너무 아까워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 1번님은 금세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검의 여왕까지 굉장히 지식인이고 똑똑하고 어디 내놔도 자랑하고 싶은 딸이자 아들이지 절대 부끄러운 자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가 아쉬워서 네가 연애를 안 하니? 뭐가 아쉬워서 사람들이랑 잘 지내지 않는 거니? 그런 얘기들이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다 완벽하고 다 좋은데 그냥 그거 하나만 엄마 마음에 좀 걸려. 아빠가 조금 걱정돼. 그런 심정이시라는 거고요. 상대가 부모님이 아니라 직장 상사나 사장님이거나 그런 분들은 솔직히 회사 입장에선 1번님이 너무 필요해요. 일을 잘하기는 해. 근데 윗사람이 감당하기에는 1번님이 더 능력가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사장님이라면 자기보다 우리 1번님이 더 사장님 같아서 그게 질투가 나는 거고요. 거래처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오자마자 자기한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1번님한테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1번님이 사장님인 줄 알고 인사를 하는 그 꼴을 못 보겠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장 상사든 뭐 선배님이든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거든요. 내가 1번이 너보다 더 언니고 더 형이고 일을 해도 너보다 더 오래 했고 경력도 앞서 있는데 왜 네가 나보다 더 잘해?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1번님을 진짜 찢어 죽일 듯이 막 미워한다거나 싫어하는 느낌들이 아니에요. 그럼 6번 카드는 그런 느낌이 절대 아니죠. 데스 카드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입장에선 1번님이랑 잘 지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1번님을 피할 수도 없고 계속 부딪혀야 되고 계속 봐야 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잘 지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 1번님은 너무 잘난 사람이에요. 혼자 잘 나가는 사람. 심지어 검의 여왕 카드죠. 그 상대방 분은 1번님께서 말을 해도 좀 유순하게 둥글둥글하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고요. 또 그 상대방 분이 느끼기에는 우리 1번님이 정서적인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렇게도 느끼는 것 같고 그렇다고 1번님이 나쁜 사람은 또 아니래요. 1번님이 막 싸가지가 없다거나 막무가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예의는 바른데 눈치가 진짜로 없는 건지 없는 척 하는 건지 좀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 눈에 보인다라고 하고요. 윗사람으로서 뭔가 지시를 한다거나 1번님한테 일을 줘야 되는데 말 한마디 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좀 어떤 식으로든 좀 반박하듯이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면서 상사가 일을 시킬 때 반응을 하시다 보니까 상사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근데 1번님이 일은 또 잘하니까 자르지도 못하겠고, 근데 윗사람들이 기는 못 피겠고, 가끔씩 1번님이 하시는 말 한마디에 마음의 상처도 생각보다 좀 많이 받는다라고 좀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상사분이 사실은 뒤끝이 좀 있어요. 그런 분으로 나타나 있어서 자기도 사실 그러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1번님한테 그 사람 또한 쌓인 게 좀 있다 보니까 그게 한 번씩은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태도가 될 때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적으로는 그 사람 또한 이러면 안 된다는 거를 잘 알고는 있어요. 근데 자기도 막 억울한 거지. 아, 내가 상사인데, 내가 사장인데,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억한 심정이 한 번씩 조금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1번님 입장에서는 나한테 뭐가 불만인데 이렇게 짜증이 나는 거죠. 기분도 안 좋고. 그래서 1번님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평판은 좋아요. 그런데 직장 내에서는 아무래도 일을 잘하는 사람은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심지어 골드잖아요. 얼마나 눈에 띄겠어요. 근데 그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우리 1번님이 예의만 바르다 뿐이지 말투도 막 너무 딱딱하고 아부 같은 것도 뭐 떨 줄도 모르고 속에 없는 말은 또 못하는 너무 정직한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뭐가 계속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 뭔가 계속 서로가 서로한테 자꾸 신경이 거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기는 하죠. 상사 입장에선 사장님 입장에선 직원이 다 내 맘 같지 않아서 자기 회사처럼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없죠. 그러니까 돈 주고 일 시키는 사장 입장에선 직원이 다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고 또 직원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일해도 내가 열심히 야근을 해도 연봉을 팍팍 올려준다거나 대우를 크게 해줄 것도 아니면서 나한테 뭘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 이렇게 상반된 입장들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야지 뭐. 근데 이해도 안 된다 그러면 참고 살든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던가 뭐 그런 방법밖에는 없죠. 하지만 제 리딩을 듣고 1번님이 생각하시기에도 나 혼자만 잘났었던 것 같아. 일을 너무 잘하는 나 자신에게 내가 너무 심취해 있었던 것 같아. 그런 걸 느끼신다면 가끔은 사장님한테든 내 선배한테든 상사한테든 아우 사장님 덕분이죠. 선배님 덕분이죠. 그 정도 아첨은 조금씩 해보세요. 이왕 같이 일하는 거 서로 마음 편하게 일하면 좋잖아요. 1번님이 능력이 좋은 것도 맞지만 상사들 입장에선 또 그 능력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발버둥 쳐도 힘들겠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노력형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1번님은 그냥 타고났어요. 명석한 두뇌 같은 게 능력적인 부분이 좀 타고난 부분이 있어 보여서 부러워서 그래요. 부러워서. 근데 또 1번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 그게 일단 그 상대방 분의 진심이거든요. 근데 물론 그 사람의 뭐 말투라든지 친해지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징징거리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감정이 호소하고 뭐 자기 힘든 얘기하고 막 그런 스타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서적인 공유, 정서적 공감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봤을 때 우리 1번님이 너무 차가워. 공감도 안 해주는 로봇 같아. 근데 뭐라도 막 쥐어받고 싶은데 일까지 잘하니까 뭐 할 말이 없잖아. 그 사람 입장에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1번님이 그 사람을 불쌍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아첨도 조금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되게 힘드셨겠다. 그냥 이렇게 맞장구 쳐주는 것만 해주셔도 어느 정도는 관계가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1번 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개인 맞춤형 리딩이 필요하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로마녀 dun자의 마이봇은 다양한 주제의 타로 스킬이 준비되어 있으니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여 다양한 리딩을 즐겨보세요. 네, 2번님 카드 뽑아볼게요. 직장 내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인가요? 그 상대방 분이 약간 정보통? 좀 말이 많은 분이에요. 일단 두 분 다 빨간색이 들어와 있어서 서로가 서로한테 화가 난 부분이 있다. 그렇게도 보여지는데 근데 초록색을 봤을 때는 그래도 알고 지낸 지 좀 오래됐다거나 두 분께서 처음부터 사이가 안 좋았다거나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근데 상대방 분이 지금 우리 2번님한테 기분 나빠하는 포인트? 그게 뭐냐를 봤을 때 그 사람이 봤을 때 우리 2번님이 인기가 많아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질투심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팡이 여왕 카드도 있고요. 2번님
2번님 색깔 중에 보라색도 일을 좀 잘하거든요. 커리어 우먼 같은 느낌. 남성분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능력도 있는데 매력까지 있고 주변에서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친해지려고 막 들러붙고, 그리고 연봉 같은 게 우리 2번님이 조금 더 많이 받아요. 그 사람보다 우리 2번님이 돈을 더 많이 받든 인기가 자기보다 더 많든, 제가 말씀드리는 인기라는 게 이성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도 되겠지만 거기에 국한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그냥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2번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2번님한테 의지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근데 또 우리 2번님이 케어를 또 되게 잘해줘.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우리 2번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2번님이 일을 잘하니까 연봉이 오르는 것도 당연한데, 우리 2번님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있는 그 상대방은 입만 살았어요. 조동이만 살아가지고 자기가 말을 하는 거에 비해서 실적도 없고 일도 못하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도 자꾸 이제 위축이 되고 비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정작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도 솔직히 그런 눈초리를 느끼겠지.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 신경 안 써 이러면서 혼자 쿨한 척은 또 하고요. 그래서 자존감은 낮은데 자존심은 부리고 싶으니까 이렇게 말로 장난치는 척 하면서 별뜻 없이 하는 얘기인 척 하면서 2번님 신경을 막 이렇게 살살살살 긁어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상대방 분이 카드를 읽는 저도 조금 얼척이 없어서 왜 저까지 화딱지가 나냐면, 이 사람 본인은 내가 2번 일을 질투한다고? 내가 언제? 그리고 나는 2번 일을 감정적으로 대한 적도 없고 그냥 해야 될 말을 했던 것 뿐이고, 장난을 치더라도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장난인 거지 악의 같은 건 하나도 없었거든? 근데 그게 기분 나빴다면 나야말로 할 말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좀 반응을 하실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대놓고 물어보면 반응을 하실 것 같아서 좀 짜증나요. 근데 그걸 직접 겪고 있을 우리 2번님이 훨씬 더 짜증이 나시겠죠. 근데 그 사람도 우리 2번님도 두 분이 전부 빨간색이 너무 진해요. 그래서 진짜 한번 크게 싸우게 되면 불같이 싸우게 되실 것 같기는 하거든요. 빨간색은 확 들이받아 버리는 색깔이라서. 그리고 두 분이 잘 지내려면 잘 지낼 수는 있지만 일단 상대방 분의 열등감이랑 질투심으로 인해서 두 분의 관계가 좀 친근해지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싸움이 끝나려면 진짜 둘이 불같이 싸우고 네가 나갈래 내가 나갈래 그 지경까지는 돼야지 끝날 문제 같거든요. 그냥 차라리 안 보는 게 속 편해요. 그리고 이 상대가 고향 친구 있죠. 우리가 정말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쭉 만나왔던 아주 오래된 친구, 초중고등학생 때부터 만났던 진짜 아주 오래된 친구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 상대방 분이. 그런 분들도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뭐 2번님이 자기 본인보다 취업을 조금 더 빨리 했다거나, 아니면 일은 본인이 먼저 시작했는데 돈은 2번님이 훨씬 더 많이 모았다거나, 결혼 같은 것도 2번님이 먼저 했다거나, 하여튼 그 친구보다 우리 2번님이 뭘 해도 자기보다 더 앞서가고 더 잘하고 더 잘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경쟁 심리거든요. 라이벌 의식 같은 게 있어요. 어차피 2번님 옆에 둬봤자 도움도 안 될 사람 같으니까 그냥 정리하시던지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볼 바에는 그냥 정리를 하는 쪽이 낫다고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만약에 이 상대방 분을 끊어낼 수가 없다면 쟤보다는 내가 더 잘 살아야지, 그 경쟁심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2번님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친구를 이기는 재미로 사시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참 피곤한 사람을 만났네요. 네, 그럼 이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개인 맞춤형 리딩이 필요하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로마녀 둔자의 마이봇은 다양한 주제의 타로 스킬이 준비되어 있으니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여 다양한 리딩을 즐겨보세요. 네, 3번 카드 뽑아볼게요. 혹시 부모님 생각하시면서 뽑으셨어요? 엄마랑
아빠 이렇게 딱 뜨는데 아니면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가 가족이랑 관련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래된 단짝 친구라든지 극히 일부는 연애를 했던 사이 어쨌든 쉽게 끊어내기는 힘든 관계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끊어낸다고 하면 진짜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마음이 많이 아파야 되는 관계 그런 관계성으로 좀 보여지기는 해요. 그래서 안 보고 살기 진짜 힘든 관계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요. 3번님한테 빨간색이랑 주황색이 엄청 많죠. 상대방 때문에 나 되게 빡쳤어. 진짜 짜증나.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냅두면 안 돼? 나 알아서 살게 냅둬. 이런 류의 화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3번님에 비해서 상대방 분은 비교적 조숙하시고 정숙하시고 훨씬 더 지혜가 많은 사람으로 나타냈거든요. 상대방 분 입장에서는 우리 3번님이 아직도 철부지로 보인대요. 왜 저렇게 미래를 생각하지 못할까? 왜 비전을 생각하지 못할까? 왜 자기만 생각할까? 왜 저렇게 고집을 피울까? 왜 저렇게 차분하지 못할까? 이거는 완전 3번님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다 단점이 뭔지를 분석해 놓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분 입장에서는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상대방 분은 본인이 우리 3번님에 비해서는 어른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3번님한테 일종의 가르침, 깨달음 같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긴 해보는데 우리 3번님한테는 완전 불같은 색깔밖에 없죠. 근데 타워 카드까지 나왔어요. 3번님께서 반항심이 좀 있으신가 봐요. 차분하게 얘기를 하다가도 한 번씩 3번님이 꼭지가 돌아버리니까 상대방 분은 우리 3번님이 또 화낼까봐 눈치 보면서 조심조심 얘기를 한다는 것이 우리 3번님 입장에선 그것마저도 듣다 보니 기분 나쁘네? 생각을 하면 할수록 기분 나쁘네? 그 말마저도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막 확 다 엎어버리고 싶어도 관계를 또 끊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3번님께서도 화를 낸다고는 하지만 내 딴에도 다 막 내는 게 아니라 참고 참다가 한 번씩 크게 터지는 거다. 그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3번님 입장에선 상대방 분도 조금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 게 상대방 분께서도 한 번씩은 방관자처럼 느껴질 것 같기는 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든 내버려 두더니 어느 날 와서 또 갑자기 참견한다? 그런 느낌도 보이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3번님의 의견을 상대방이 존중을 해줬다 이거예요. 이해해준 줄 알았어. 3번님의 말이 먹힌 줄 알았어. 근데 또 나중에 와서 보면 사실은 나는 네 말에 동의 못한다. 나중에는 또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냥 방치하더니 어쩔 때는 나 이해해준다더니 나중에 가니까 갑자기 막 챙겨주려고 그러고 참견하려고 그러고 네 말에 동의 못한다 그러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중적인 것처럼 자꾸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불같은 성질의 우리 3번님은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겉가속이 똑같은 게 좋아. 차라리 내 말에 동의를 못하겠으면 그 얘기가 나왔었을 때 그 자리에서 반대를 해도 했어야지. 나를 믿기로 하고 방관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믿어도 나를 믿었어야지. 왜 이제 와서 또 못 믿겠대. 도대체 왜 거짓말해? 왜 한 입으로 두 말해? 그런 입장인 것처럼 보여서 3번님 마음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3번님은 그냥 쿨해. 싸움이 나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풀 거 서로 다 풀고 화해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고 그리고 나 자신이 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거절당한다고 해서 그 뒤끝이 또 오래 가는 스타일도 아니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3번님한테는 이미 다 끝난 문제거든. 근데 그런 다 끝난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 분은 계속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다가 한 번씩 또 이제 꺼내는 거지. 3번님의 승질을 또 긁고 터뜨리고 자기 딴에는 가르쳐주고 싶어서 깨달음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계속 역효과가 난다. 그래서 이것도 참 어렵죠. 차라리 안 볼 수 있는 관계면 괜찮은데 끊기 힘든 관계인 것 같아요. 특히 천륜이면 더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성향 차이고요. 3번님께서 알아주셔야 되는 거는 그분은 3번님한테 도움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분 나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 아니면 누가 너를 혼내겠니?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말을 너한테 해주겠니? 그런 심정이신 거예요. 그래서 3번님께서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리딩을 통해서 오해를 좀 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라고 차라리 그냥 내 앞에서 솔직해지라고 상대방 분한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아마 쉽게 바뀌시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빙빙 둘러서 막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엄마가 지금 나한테 원하는 게 뭔데? 아빠는 지금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좀 알아듣기 쉽게 명확하게 말씀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밖에는 답이 없을 것 같아.
아니면 우리 3번님께서 이 뜨거운 화로에 찬물을 끼얹어서 나 자신의 온도를 낮추는 것밖에는 또 답이 없잖아요. 결국에는 3번님이 변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3번님께서 원하는 대화 방식으로 이끌어 나가 보는 거랑 아니면 3번님이 해탈하시던지 열심히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 관계를 좀 지혜롭게 풀어나가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3번 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개인 맞춤형 리딩이 필요하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로마녀 dun자의 마이봇은 다양한 주제의 타로 스킬이 준비되어 있으니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여 다양한 리딩을 즐겨보세요. 4번 카드 뽑아볼게요. 장소로 따지면 은행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심리학이랑 관련된 곳이라든지 종교활동이랑 관련된 곳이라든지 장소로 봤을 때는 다양한 곳이 추측이 되는데 물고기 자리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종교 쪽이랑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알고 지내는 분이 아니신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파라우스는 삶과 죽음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병원도 빼놓을 수 없고요. 그리고 물고기 자리도 임종의 별자리이기도 하고요. 봉사활동이랑 관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종교활동이랑 병원이랑 관련된 분들이 특히 많지 않을까. 일단 4번님한테 회색, 은색까지 들어와 있고요. 노란색까지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리고 빨간색도 워낙에 진하게 들어와 있어서 이거는 진짜 빡친 거죠. 머리채 한번 잡고 싶다. 그런 심정으로도 보이는데 상대방의 카드를 봤을 땐요. 되게 장난꾸러기거든요. 좀 짓궂은 장난을 잘 친다든지 조금은 위아래 없이 자기 할 말 다 하는 타입이라든지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말빨이 얼마나 좋은지 말로는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네. 그리고 4번님에 비해서는 상대방이 나이가 조금 더 젊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진짜 상대방이 훨씬 더 어린 사람이라면 4번님께서 혈압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막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킹받쥬 아무것도 못하쥬 이러고 있으니까 유치하게 같이 싸우지도 못하겠고 근데 또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면 또 맞는 말은 또 해. 그러니까 4번님께서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더 열받고 막 신경 쇠약 올 것 같고 저게 은근히 나를 막 먹이는 것 같으니까 4번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라든지 근데 다른 사람들은 듣고 그냥 웃어. 장난인 줄 알고 근데 4번님만 기분이 나빠. 그런 상황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4번님께서 오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많고 다양한 사람들을 스치고 만나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냥 그 중에 한 명으로서 우리 4번님을 대하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여태까지는 4번님 카드 에너지에 제가 감정이입을 해서 4번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때 보일까를 말씀드렸었던 거예요. 위아래 없이 할 말을 다 한다던가 약간 그런 얄미운 모습들이 우리 4번님 시각에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그 상대방 분한테 왜 사람 괴롭혀요? 물었을 때 나는 그런 거 전혀 없는데? 라고 카드가 나왔거든요. 좀 덜 친한 사람, 더 친한 사람 그런 사람들 구분 없이 그 어떤 편애도 없이 편견도 없이 그냥 동등하게 사람 대하고 있을 뿐인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4번님께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좀 열정적인 사람, 의욕이 넘치는 사람 그쯤으로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지금 4번님을 싫어하고 있지 않아요. 뭐 질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농담 스타일, 말하는 어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우리 4번님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4번님한테 감정을 이입해서 봤을 땐 이 상대방 분 하는 말이 뻥튀기가 좀 있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뭐 과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허풍 떠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요만한 걸 이따만하게 막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뺀질뺀질 해가지고 요령만 피우는 놈인 것 같고 막 그렇게 보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게 만약에 4번님께서 저한테 개인 상담으로 와서 뭐 어떤 상황입니다. 상황 설명 다 해주시고 4번님이랑 좀 세밀하게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카드를 뽑아서 본다면 얘기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너럴 리딩 상으로는 그 상대방 분은 우리 4번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이지 괴롭히려고 하는 느낌이 진짜 없어요. 1도. 4번님께서 상대방 분이 쉽게 얘기해서 그냥 막 사기꾼 같아 보인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말도 엄청 잘하고 막
이러니까 그냥 정이 가는 스타일이 아니신가 봐요. 우리 4번님한테 그 사람이. 그래서 마음도 쉽게 못 열겠고 나한테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막 눈치도 없이 맨날 와서 막 쑤시고 가지 막 이러니까 한번 미운 털이 박혀버리니까 그게 4번님 입장에서는 계속 신경 쓰이는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심심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게 나아요. 나한테 와서 또 헛소리를 하네? 그렇게 할 일이 없나? 또 심심했나 보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4번님한테 해코지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거, 그거 하나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냥 그 사람이 4번님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냥 4번님 취향이 아닌 사람인 거기 때문에 나한테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피해를 주는 사람도 아니구나. 딱 그렇게 생각 정리하시고 마음 정화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4번님들 중에 진짜 일부는 진짜 신경쇠약이 올 수도 있다니까요. 진짜 너무 예민해져 있어요. 지금 너무 날카로워. 그 사람이 보듯이 우리 4번님이 진짜 과로를 할 만큼 육체적인 노동량이 진짜 엄청나다거나 피로가 엄청 쌓여있는 가운데 그 상대방이 와서 막 자기는 태평한 소리나 하고 앉았고 실없는 소리나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막 짜증나서 막 신경이 거슬리고 막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나 자신을 아프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미운 털 하나 때문에 짜증과 분노를 계속 키워나가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을 너무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분노, 화가 나는 마음, 그거 자체가 독을 먹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적어도 제 카드상으로는 이거는 또 오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심정이 어떤 건지 제가 조금 알 것 같은 게 물론 4번님들이 듣기에는 그거 좀 다른 얘기인데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회사에서 액취증이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냄새가 진짜 너무 지독한 거예요. 진짜. 근데 아무도 그 사람한테 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못하죠. 당신한테서 냄새가 난다.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냄새가 진짜 너무 지독했기 때문에 그게 매일매일 맡다 보니까 막 너무 스트레스가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도 회사에 갔는데 역시나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날 그 사람이 회사에 없었던 거예요. 안 나왔던 거야. 회사에 안 나왔는데 나는 그 냄새를 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그 냄새가 싫었으면 그 사람이 없는데도 저는 그 냄새를 맡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냄새를 너무 싫어한 나머지 더 열심히 의식하게 돼서 냄새의 원인이 없는데도 그 냄새를 구태여 또 맡아서 스트레스를 스스로 또 만들어서 받고 있었다라는 거. 지금 그거랑 되게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도움될 사람도 아니지만 나한테 피해를 안 끼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거면 됐다 하고 신경을 끄셔야 돼요. 그 사람을 의식해봤자 우리 4번님한테 좋을 게 너무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마음 정화도 하시고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4번 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개인 맞춤형 리딩이 필요하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로마녀 둔자의 마이봇은 다양한 주제의 타로 스킬이 준비되어 있으니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여 다양한 리딩을 즐겨보세요.